자, 첫 번째가 지금 올바른 언어 생활인데 이거를 일일이 전부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몇 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올바른 언어 생활에서 제 1절에 잘못된 문장의 유형 익히기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가 이제 문장 성분의 호응인데, 자, 1번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이 사진은 행인들이 임시로 설치한 복권 판매대에서 즉석 복권을 사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고 있다가 문장 성분이 뭐예요? 확인하고 있다. 자, 거의 뭐 예외가 없는데 거의 대부분 맨 뒤쪽에 나오면 뭐고? 서술어죠. 그러면 항상 이런 문장 성분을 따져볼 때 겁먹지 말고 맨 뒤에 그부터, 즉 서술어부터 따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었다. 그러니까 누가 먹었냐? 그럼 누가 뭐가 되죠? 주어가 되죠? 그 누가 뭘 먹었느냐? 예. 그래서 그가 사과를 먹었다. 그러면 어떤 거냐? 뭐 키 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사과는 앞에 만약에 뭐 맛있는 사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붙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자, 이 사진은 행인들이 임시로 설치한 복권 판매대에서 즉석 복권을 사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고 있다가 서술어죠. 맨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고 있다 했을 때 거기 확인하고가 본용언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있다가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보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예요, 그러면? 눈에 보는 주어가. 자, 눈에 보이는 주어가 이 사진은이죠. 그러면 이게 어인법도 아니고 사진이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2번을 보시면 2번 안건을 놓고 정부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답니다. 그러면 맞서고 있다. 뭐가? 누가? 찬반 논란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서고 있다가 서술어가 되고 찬반 논란이가 주어가 되죠. 그러면 찬반 논란이 사람도 아닌데 서로 맞서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는 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형광펜을 좀 그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 자, 3번.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는 민족 문화의 근간이요 핵심이다. 자, 이런 거 그냥 보면 쉽게 넘어가 버리는데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예. 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는 민족 문화의 근간이요 핵심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 밑에 바뀐 거 보시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는 뭐라는 핵심이라는 점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것은 돼 있고 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제일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것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것으로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도 것이고 뒤에도 것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점으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뭐 바로 바꾸든지 이렇게 앞에하고 뒤가 다른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글을 좀 많이 써보신 분 계신가요? 글, 일기를 많이 썼다든지 편지를 많이 썼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또 수필을 많이 쓴다. 이런 거는 글을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잡혀요. 근데 우리는 글을 써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잘 몰라요, 이런 거를. 자, 1강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구분 방법과 선사시대의 생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역사의 구분 방법. 자, 이 역사의 구분 방법과 관련해서는 뭐 시험 문제에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입문 단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역사의
의미로서 구분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로서의 역사와 그리고 두 번째가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여기 지금 서술되어 있는 방법 그대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 자체, 한마디로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 그런데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에 의해서 본인의 생각이 조금 더 들어있는 재구성된 역사를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실로서의 역사는 본인의 주관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있는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서의 역사를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한 번 더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관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지금 예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신라 진흥왕이 신라 전성기왕이죠. 여러분 지금 강의 노트 하는 거예요. 강의 노트 펼치시면 돼요. 자, 신라 진흥왕이 6세기 때 전성기 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어요.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인 경우에는 신라 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 절을 중건했다. 그러면 이건 있는 팩트 그대로잖아요. 다른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죠, 그죠? 이런 걸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지금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예시를 보세요. 신라 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를 중건해서 국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역사가의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국력을 과시했다죠. 실제로 진흥왕이 국력을 과시하려고 이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몸이 너무 아파서 비나이다 하려고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는지, 아니면 돈이 남아 돌아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기록했던 역사가가 분명히 이 정도 급의 큰 사이즈의 절을 중건을 한 것은 국력을 과시하려고 지었을 거야. 그럼 본인의 생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서 역사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록의 유무입니다. 기록이 없었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록이 있었던 시대는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록은 벽화는 기록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벽화는 기록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기록은 뭐냐? only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문자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선사시대랑 역사시대로 나누는데,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었던 시대고요. 역사시대가 기록이 있었던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사회생활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뭐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역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선사시대랑 다 똑같은데 기록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거를 먼저 할게요. 네 번째 거, 도구로서의 구분입니다. 인류가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지구상에 출현을 했을 때를 약 390만 년 전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 39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출현되었던 우리 인류의 조상은 미스터 오씨 누굽니까?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시는 분, 저도 여러분들 처음 뵙고, 우리 이제 화면상으로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신 분이 공무원 우리 구급 기술직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우리 성적순으로 해서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을 가리기 때문에 옆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서로의 선의 이제 경쟁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사실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들보다 우리가 한 문제라도 더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지만 똑같이 주어진 100분에서 100문제를 풀고자 할 때 우리가 남들보다 좀 시간의 여유를 좀 더 갖고 한 문제를 더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우리가 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돌아가서 우리가 한 문제를 맞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지름길로 찾아가서 우리가 답을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노하우도 여러분한테 전수를 해드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자 하는 이런 그 기술직 과목이 여러분들 이제 두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이론하고 그다음에 전기기기라는 거, 보편적으로 이제 두 과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 과목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100문제에서 여러분들이 100분 동안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문제당 우리가 한 문제당 1분에 평균을 보면 1분에 한 문제씩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다 푸실 수 있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에서요, 우리가 전기이론 과목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20문제 나옵니다. 전기이론에 이제 크게 보시면은, 과목이 전기이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목은 두 과목이에요. 우리 전기이론이라는 순수한 전기이론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이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 여러분들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1장, 2장, 3장, 4장까지 돼 있어요. 파트 1, 파트 2, 그 다음에 3, 4까지, 파트 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는 순수한 우리 전기론, 회로이론 쪽이고요. 네, 파트 4라고, 여러분들 제목이 파트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냐면요, 전기와 자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기자기학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과연 그러면 점수가 20문제인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파트 4까지 나눠져 있는데 똑같이 n분의 1에서 우리가 파트 4까지 나눴으니까 파트 1당 5문제씩 나오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자기학 쪽에서 여러분들 보통 한 5문제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적게 나올 때는 2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문제. 2017년 국가직 시험을 첫 해를 딱 시험 봤더니 몇 문제 나오냐? 4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2문제에서 5문제 쌓이는데 5문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평균 내보면은 2문제에서 4문제 사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거다. 너무 공부를 깊게 하지 말자.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나름대로 추진하시면은 아마 똑같은 시간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먼저 여러분들 교재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증류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기이론에는 사실 크게 부류는 두 부류예요. 자, 우리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증류하고요. 원래는 크게 의미하면은 교류 파트하고 증류 파트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편의상 파트 1, 2, 3로 여러분들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 다른 부분 보시지 말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쪽으로 칠판으로 옮기면서 여러분들 부연 설명을 더 드리는 그런 수업의 진행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2021년 대비 총포 유도무기 군무원 OT입니다. 오늘은 기계공학 위주로 OT를 진행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기하원자 정영식이고 개인적인 질문은 자, 카톡 오픈 채팅만 하려고 하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정영식, 그 다음에 세진북스, 일반기 기사 검색하면 오픈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번은 1000번, 비번 1000번에서 들어오면 오픈 채팅방으로 실시간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21년 대비니까 진열고 모주 현황 좀 보죠. 이제 총포인데요. 총포. 자, 여기 보면 19년, 20년이 좀 특이해. 여기 19년에 육군에서 83명을 모집했는데 커트라인 점수가 41.33이고 83명을 모았는데 76명만 해석했지. 76명만. 그럼 나머지 6명은 나머지 9명이네. 나머지 9명은 이제 나머지 7명이네. 나머지 7명은 그러니까 못 뽑은 거지. 그러니까 다 꽈랑 난 거야. 그래서 그리고 요 43점이 노는 이유는 봐봐.
꽈락이 나면 40점이 꽈락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41.33 맞은 친구들은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이야. 무슨 얘기하니까 자격증이 가점으로 자격증 가점이 주어지잖아요. 그지? 자격증 가점이 3점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41.33은 이렇게 놓는 거예요. 봐봐. 우리 총포 유도무기 과목이 뭐가 나? 국어,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 노잖아. 이 친구들은 41.33 놓은 친구들은 자격증 가점 점수가 기능사도 없는 친구야. 기능사는 3점, 산업기사, 기사는 몇 점이지? 산업기사나 기사는 몇 점이야? 5점이 주의잖아, 그죠? 그러면 기능사는 3점이고 산업기사, 기사는 5점이야, 그지? 기사는 5점인데 요 41.33 맞은 친구는 자격증이 없는 친구야. 가점이 없는 친구야. 어떻게 노냐 하니까 봐봐. 국어 25점, 25문제 노지. 기계공학 25문제, 전자학 25문제. 이 4를 곱하면 각 과목 당 몇 점이야? 100점이지. 이것도 100점. 100점. 그럼 100점 나누기 3을 했을 때 이 점수가 나온 거야. 알겠지? 이거 다 하면 300점이잖아. 300점 만점 했을 때 3을 나누면 100이 나올 거잖아요. 100점 만점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거 다 돼서 나누기 3을 했을 때 41.33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꽈락 면한 친구들이야. 꽈락. 오케이? 꽈락을 면한 친구들이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6군은 2019년 6군은 꽈락만 면했으면 합격하는 친구들이야.